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와 로그 첫 단원이고요.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위에 나와 있는 거두조건의 계산은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다 지수 법칙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로그도 마찬가지로 지수와 로그 단원의 가장 큰 목적은 계산일 계산. 결국은 정확한 계산, 빠른 계산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계산하기 위한 5가지 공식을 먼저 정리할게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요 공식,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거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면요.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그냥 만만한 수가 2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치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죠? 얘는 2가 2개가 있는 거고, 얘는 2가 3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탈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의 5제곱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지수끼리 2개를 더하는 게 공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얘는 A의 M 플러스 N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한 공식이야, 그냥. 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나눌 때 어떻게 한다고 나눌 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고 쳐볼까 한번? 얘는 2가 3개가 있다. 얘는 2가 2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분돼가지고 2 하나만 남잖아. 아하. 이럴 때는 지수끼리 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조심할 게 있는 게요. 만약에 뒤에가 더 크다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공식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원리가 뭡니까? 원리는 위에 2가 2개가 있고 아래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약분돼 버리면서 2분의 1 남는 거죠. 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공식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공식 중에 뭐가 있습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되는 그런 공식도 있잖아요. 또 만약에 2개가 똑같으면 0제곱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 0제곱은 2개 똑같으니까 1 돼 버리죠. 그쵸? 이 2가지 공식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나는 수렴정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자, 세 번째를 많이 실수하는데요. 자, 세 번째를 이상하게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좀 체크해 놓을게요. 얘는 어떤 얘기냐면 2를 2번 곱하고 3번 곱한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죠? 2를 2번 곱한 게 3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2를 몇 번 곱하는 거죠? 6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2개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a의 mn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단순한 공식이야. 2개 이렇게 될 때는 곱합시다. 자, 네 번째 a, b, n 제곱 이렇게 할까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을 2번 만드는 건데 곱셈은 뭐가 성립하죠? 그렇죠. 교환 법칙 성립한단 말이야. 2개를 교환시켜 주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한다? 얘는 그냥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고 같은 원리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치면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따라서 얘는 죄송합니다. 3분의 2를 2번 곱하는 거야. 아이고. 3분의 2 2번 곱하는 거고 얘는 따라서 분모끼리 3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공식이 나오는 게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나온다는 거죠. 자,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3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1번, 2번은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공식이죠.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대소비교가 주제가 나왔고요. 대소비교 주제는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미통을 시키거나 지통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죠. 그쵸? 일단 출제가 됐던 것은요. 미통을 시켜서 문제 푸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통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문제 있다고 칩시다. 2의 60제곱 있어. 그 다음에 3의 50제곱 2개를 이제 비교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5의 40제곱까지 3가지를 한번 비교한다고 치자. 자, 이거 지금 크기 계속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밑 다르고 통일시키기 어렵잖아요. 자, 지수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 6에 10제곱 해가지고 지수를 통일시키는 거야. 얘는 3의 5제곱 곱하기 10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5의 4제곱 곱하기 10제곱. 아하, 지수 통일이 가능하구나. 따라서 밑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2의 6제곱은 6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81 곱하기 3이니까 3의 1은 3, 200, 38, 24, 243 되는 거 아시겠죠? 25 곱하기 15, 625가 되는 거잖아. 아하, 얘는 비교해보니까 요렇게 더 크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해되시죠? 어차피 지수 그대로니까. 자,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a n제곱, b n제곱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EX1. 요거는 출제가 됐었거든요.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 있습니다. 저 뒤에서 해결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비교 한번 해봅시다.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 다음에 5의 10분의 1제곱 세 가지를 비교한다고 치자고요. 자, 보면 알겠지만 밑통일 불가능하고 지수통일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A, B가 크면 당연히 A의 N제곱이 당연히 B N제곱보다 큽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짝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양수일 때만 그래요.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제곱하면 얘는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따라서 양수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세 개의 요 분수를 없애주려고 2와 5의 1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 10을 이렇게 제곱합니다. 그러면 대소관계 안 바뀌는 거죠. 자, 정리하면 얼마가 되죠? 얘는 2의 5제곱 되죠. 곱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가 된다? 3의 5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5 돼버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얘가 훨씬 더 크게 32가 되고 9가 되고 5가 되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죠. 대소비교는 크게 세 가지로 문제를 푼다는 거. 밑통일 시키거나 지수통일 시키거나 아니면 A, N제곱, B, N제곱 비교하는데 이런 경우는 밑통일, 지수통일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번 이용한다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요,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공부할 건데요. 로그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로그는 수예요, 수. 얘는 무리수입니다, 수.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를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얘는 단순하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연산. 그러니까 로그의 목적은 연산이에요. 계산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상용 로그는 특별하게 배우는 어떤 그런 이론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전부 다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가 뭡니까? 첫 번째 정의는 자, AX는 내가 B라고 할 때 이 X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죠. 그쵸? 이해되시죠? X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이기 때문에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로그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단순한 그냥 성질 통해 가지고 결국 뭘 배우냐? 성질은 결국은 연산을 위한 도구다. 따라서 빨리 공식을 정리해 가지고 많이 연습하도록 합시다. 얘는 뭐가 되죠? 당연히 얘는 A에 0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1 되는 거죠? A는 A의 1제곱이니까 이해되시죠? A의 X제곱 B가 되니까 A의 A제곱은 1 되는 거 알겠죠? A의 1제곱은 A가 되는 것도.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진수끼리 곱할 때는 로그의 합을 말하는 거고 나눌 때는 뭘 말한다? 얘는 단순하게 여기 A가 있네요. A 빠졌네. 얘는 두 개를 빼는 걸 말하는 거고. 됐습니까? 얘가 좀 중요하죠. 얘가 어떻게 된다? M이 분모로 오고 N이 분자로 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요거 두 개를 조금 봅시다. 우리 얘는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밑을 맞춰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밑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얘를 가지고 변환시키려고 로그 A의 B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로그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로그 A분의 로그 B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공식이 첫 번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 얘가 밑을 B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변을 똑같이 로그 A의 B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로그 A분의 로그 B 되는 거 알겠죠? 요것이요. 얘를 양변을 똑같이 곱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야. 로그 BA를 곱한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되니까 얘는 약분해가지고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요. 다 이런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푸는 거고, 요 공식도 중요합니다. 요 공식, 요거, 요렇게. 그래서 우리 요런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할까? 세 번째, 여기 나와 있지만은요,
A의 로그, A의 C라 그러잖아? 얘는 공식 중에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B랑 C 합시다.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C의 로그 B의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랑 A 바꿔줘봐. 얘가 X가 되고 얘가 A가 되니까 이 부분 잃어버리죠. 그냥 X라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자, 나머지 뒤에 부분은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자, 로그는 무조건 계산을 잘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많이 풀어보시고, 그 로그의 답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답이 여러 가지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로그의 답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 이런 얘기죠.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내가 그냥 n분의 n 전체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그래서 로그는 표현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까지 익혀놓고 나면 로그가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로그는 계산을 많이 연습합시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상용 로그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상용 로그에 지표란 가수란 용어는 사라졌지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표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출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항상 말하지만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인데요. 상용 로그는 무조건 무리수죠. 무리수란 말이야. 그쵸? 무리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루트 1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1에다가 1.414라고 말하면서 소수 부분을 0.414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야. 그치? 자, 다시 말해서 얘는 정수 부분과 정수 파트와 그 다음에 소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이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마찬가지다. 무리수 표현은 무조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정수 부분을 예전에는 지표라 했고요. 지표. 자, 지표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예전에 그 용어이기 때문에 출제되던 건 다 지표란 말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이렇게 우리는 통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표란 가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n이란 놈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뭘 통해서? n과 알파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정수 부분, 다시 말해서 지표로 바꿀게요. 자, 지표를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수를 통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겠죠. 지표랑 가수를 찾는 것이 상용 로그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자릿수를 알 수 있어요. 지표는 첫 번째 자릿수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면은 A의 자릿수 알 수 있어요. A의, 다시 한번 할게요. A의 자릿수. 얘는 진수 A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위치. 이 숫자가 나오는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지표가 A는 양수일 때 말하고 지표가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릿수는 항상 지표에다가 1을 더한 것만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가 너무 잘 되는 거니까 로그 내가 만약에 3, 4, 2, 1이라고 치면은 얘는 지금 자릿수가 4자릿수잖아요. 그럼 지표는 뭐가 된다? 지표는 3 된다. 자, 요것이 3. 얼마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요것이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로그 0.03421이라고 치면은 얘는 지표 자체가 두 번째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가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지표가 음수일 때는 처음으로 영향 숫자가 나오는 위치를 알 수 있다.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정확히 말하면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자릿수 문제나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영향 숫자가 나타나는 위치 문제는 전부 다 지표, 즉 정수 부분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가수는 뭘 할 수 있냐면요. 가수는 원래 숫자의 숫자별을 알 수 있어요. 진수의 숫자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가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상용 로그표에 정리했죠. 상용 로그표에 보면 우리 로그 1부터 해가지고 로그 9.9까지 쭉 정리했어요. 즉, 로그 한 자릿수가 가수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얘가 만약에 로그 10 돼버려요. 그럼 얘는 1이지. 그때는 지표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10보다 작은 로그 9점 얼마, 로그 1점 얼마 이런 것들이 다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수를 통해서 숫자 배열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최고 자리 숫자까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얘는 지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이거죠. 자릿수를 알 수가 있고, 가수를 통해서는 숫자의 배열을 알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걸 하고 싶지만, 자, 지금은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일단 이 정도 해서 마무리 짓고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식이 3개가 나왔네.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는 A인데 B인데 A분의 1, B분의 1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는 전형적인 어떠한 겁니까? 그렇죠. 주어진 것을 식을 변형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A랑 B랑 같은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양변에 똑같이 N제곱을 하더라도 식이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A, B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죠. A, B 양수일 조건을 말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2의 A제곱은 10이라는 식을 만들고요. 그 양변에 똑같이 이번엔 그냥 여기다 합시다. A분의 1제곱을 하는 거죠. 요렇게 A분의 1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2만 남고 우변은 10의 A분의 1 남는 것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0의 B제곱이야. 20의 B제곱을 똑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다가 B분의 1을 만드는 거죠. 왜? B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죠. 좌변은 20이 될 것이고 우변은 이 B예요. B. 10의 B분의 1제곱 되는 거잖아. 있지? 두 번째 뭐랍니까? 두 번째는 이거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양변을 똑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요. 밑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좌변은 2 나누기 20 해가지고 10분의 1만 남고 우변은 10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워지면서 얘하고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2번을 보니까요. 2번도 위에랑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에 x분의 3, y분의 2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었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변형시켜요. 앞에 거랑 똑같아요. a는 b라고 치면은 똑같이 n제곱을 해도 식이 안 바뀌는 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지. 자, 일단 27을 먼저 3의 세제곱 바꾸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9는 3의 제곱 바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식이 100개 쉽게 보이지 않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10의 x제곱은 3의 세제곱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합시다.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 공식 우리 이용해야 되겠네요. a의 m제곱 전체 n제곱이라고 치면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좌변은 10만 남고 우변은 3의 3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x분의 3 남는 것도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y분의 1, 똑같이 y분의 1 한다고 치면 5는 3의 y분의 2 되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어렵지 않지? 빼주는 거니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답이네요. 그러면 5 나누기 10은 2가 될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밑이 다르네요.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지. 아, 해보니까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네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a의 x제곱이 b라고 치면 우리는 이 지수를 구하는 게 로그잖아요. 그쵸? x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a의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여기 지수는 정의에 의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로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되는 거죠. 얘는 두 가지 이용됐네요. 식 변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네요. 그렇죠? 정리할게요. 자, 2013년도 9월 7일날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A, B, C가 주어졌고 대소관계를 조사하는 거네요. 자, 대소관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밑을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지수를 통일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죠. 자, 그런데 0.3, 0.3, 0.09 밑통일 가능하네. 아, 얘는 밑통일시켜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항상 통일과 동시에 두 가지를 비교해야죠. 이게 증가함수냐 아니면 감소함수냐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증가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감소라는 것은 항상 밑이 0하고 밑이 1 사이일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땐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고, 증가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첫 번째 A는 일단 0.3이 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A를 이쁘게 한번 바꿔보자. 쟤를요 루트 0.3분의 1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죠? 0.3의 3분의 1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거 전체에 대해서 루트니까 2분의 1 제곱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얘는 0.3의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했지. 그 다음 두 번째 B.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0.3에 그냥 2분의 1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C는 0.09는 0.3의 제곱이니까 0.3의 3에 뭐가 되죠?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완벽한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에 대한 그래프 한번 잠깐만요. 감소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떤 느낌이죠?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y는 0.3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이 0.3이니까 요렇게 감소하는 요 그래프가 되겠네. 그치? 당연히 0,1을 지납니다. 그랬더니 제일 옆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y 값이 요쯤에 있는 거죠. 요것이 a가 위치하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0.3의 2분의 1 제곱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x야. 2분의 1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에 b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어디 있습니까? 3분의 2. 3분의 2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쯤에 이렇게 위치하겠네. 그치? 여기 이렇게 c가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보이죠? A가 가장 크고 B가 두 번째고 C가 가장 작다라는 거. 물론 이 A 값이란 것은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을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나요? 자, 어렵지 않죠? 대소관계 비교할 땐 항상 밑을 통일시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밑이 통일이 안 되면 지수 통일시켜주고요. 또 지수가 통일이 안 되면은요, 그거는 A의 N제곱을 해가지고 N제곱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리 나중에 해줄게요. 자, 이번 2014년도 3월달 출제된 경찰 기출 문제고요. X를 구하는 거네요. 그쵸? 자, 지금 하는 거 전부 다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그쵸? 얘는 뭐 이용합니까? 당연히 프로세스는 지수니까 지수 법칙 이용하겠지.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일단 저기서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할 일은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합시다. 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6을 먼저 4에 이렇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16을 2의 4제곱 바꾸고 나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40의 x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이 부분이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4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우리의 관심은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쁘게 바꿔 놓는 거야. 됐지? 그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약분시키면서 저기 곱하는 거니까 2의 3제곱이 남죠. 2의 3제곱은 8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합니까? 두 번째는 양변에 똑같이 40을 나눠야 되겠지. 40을 나눠가지고 없애는 거야. 그럼 8, 5, 40. 5분의 1이 x분의 1이네요. 뭐야 이거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 그치? x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요. 자, 매우 단순한 문제죠. 그쵸?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표랑 가수란 말을 빠졌지만 지표 가수와 관련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었습니다. 자, 지표는 얘 정수 부분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얘는 가수는 소수 부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전형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자릿수와 지표의 관계. 항상 지표보다 하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표가 항상 자릿수보다 하나가 더 낮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가수는 뭘 말한다 그랬죠? 그제는 로그. 자, 보세요. 로그 한 자릿수가 가수야. 이게 가수의 정의죠. 그쵸? 이게 가수입니다.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로그 한 자릿수. 무슨 얘기냐면은 0.0325는 0.0035니까 얘는 로그 3.25가 되는 거죠. 한 자릿수 3. 얘가 지금 한 자릿수니까 한 자릿수로 이루어진 점점을 말하는 거야. 됐죠? 정리합시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n이 지표래요. n이 지표야. 그럼 n은 자릿수가 지금 현재 4자리니까 지표는 얘가 4자릿수니까 지표는 뭐가 됩니까? 세 자릿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가수는 여기 방금 적었지만 a는 로그 3.25인데 이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계산하러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0.5119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정답은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NA. 따라서 두 개 곱하는 거니까 3, 9, 27, 7로 끝나는 게 2번밖에 없네요. 답은 2번 되겠지, 그치? 계산 안 할게요. 뭐 더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셋으로 푸세요.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맨 끝에만 보고 나서 그냥 바로 답을 내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양수 x에 대하여 fx를 로그 x의 가수라고 할 때,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럴 때, 요것을 만족시키는 100 미만의 자연수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해석합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대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배를 곱했는데 얘의 가수가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3배를 곱했는데 얘를 한번 들어볼까? 자, 해석할게. 바로 이 문제 프로세스는 해석하는 거야. 얘는 이 말 자체를 해석하는 거다. 해석.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x에다가 지금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 자릿수 1부터 9까지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10부터 99까지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3을 곱했는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x가 만약에 2야. 그러면은 뭐가 되지? 로그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3x는 얘는 뭐가 되지? 로그 6 돼버리지. 그치?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자, 한번 x에 3을 곱해봐. 3을 곱하면 얘는 로그 3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9가 됩니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렇게. 자, 그런데 x는 4를 대입할 때 어떤 느낌이니? 자, 좌변은 로그 4가 되는데 얘는 아예 4를 곱하면 4, 3, 12가 되기 때문에 얘는 12가 가수가 아니라 1.2가 돼버리는 거 아시겠죠? 아, 4를 곱하면, 다시 말해서 얘는 이 자체를 자릿수를 이동시키는 걸 곱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1.2가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얘는 자릿수가 바뀌는 것을, 바뀌는 숫자를 의미하겠죠. 자릿수 바뀌는 것. 따라서 3x는 3의 x를 통해 가지고 자릿수가 바뀌면 됩니다. 바뀔 때 값이 바뀌겠죠. 이렇게. 이때 부동가 바뀌는 거야. 그쵸? 바뀌기와 동시에 더 작아지잖아. 1.2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x는 4부터 x는 9까지. 요게 전부 다 해당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x는 똑같이 자릿수 바뀌는 것은 3 곱해가지고 33일 때 안 바뀌지. 이때는 안 바뀐단 말이야. x는 34가 되면서부터 바뀌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부터 33, 10부터 33까지는 자릿수가 안 바뀝니다. 3을 곱해도. 3 곱해도 99, 3 곱해 30. 얘는 어차피 자릿수 이동 없잖아. 그런데 얘부터 바뀐단 말이죠. 30 곱하기 3 하면 3, 4, 12, 3, 3 구해가지고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죠. 그럼 1.02가 되는 거야, 가수가. 당연히 얘는 로그 34에 가수는 로그 3.4가 되고 얘는 로그 1.02가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잖아. 이해되시죠? 따라서 34부터 99까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해석하는 거야. 이게 몇 개죠?
4부터 9까지니까 이거 여러분 보세요. A에서 X가 B일 때 개수는 어떻게 하죠? 얘는 B에서 A를 뺀 다음에 더하기 1하는 거지 항상 개수 말할 때는. 자, 이게 개수야. 따라서 9 빼기 4 하면 5 되는데 6개가 되는 거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99 빼기 34는 65가 되는데 66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2개 더하니까 72개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 자릿수가 바뀔 때 얘는 이렇게 부등호 바뀌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릿수가 바뀌는 그 값이 한 자릿수는 4를 곱할 때부터, 두 자릿수는 34를 곱할 때부터, 볼 것도 없이 세 자릿수는 뭐가 됩니까? 334를 곱하면서부터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2014년도 3월 22일 사회복지 14번 문제네요. 보면 알겠지만 단순한 로그 계산 문제인데 밑이 다르네, 그쵸?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밑 통일시키는 거죠. 따라서 얘는 프로세스는 밑 통일시킨다. 밑 통일시킬 때 쓰는 공식이 뭡니까? 당연히 밑변환 공식이겠죠. 그래서 얘는 밑변환 공식을 씁니다라는 것을 문제를 보자마자 읽혀줘야 됩니다. 밑변환 공식 써볼까요? 한번. 로그 A를 B라 하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로그 A분의 로그 B 한 다음에 밑을 여기다가 C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로그 A의 B.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이용됩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분의 1 되는 것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1 됩니다. 두 개 곱하면 1 되는 거 알겠죠?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A 곱하면 1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이거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요. 로그 2의 3분의 1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되고 쟤는 뭐가 됩니까? 로그 3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3을 K가 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2분의 1을 올려. 이렇게 올립니다. 그쵸? 얘도 똑같이 올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진수끼리 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요것이 로그 3의 K니까 구하고자 하는 K는 얘가 되겠네. 그쵸? 얘가 답이겠네? 답인데 이쁘게 정리합시다. 2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2가 될 것이고 5, 25니까 옆에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쵸? 25 루트 2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 문제예요. 밑변환 공식 써서 푸는 그러한 단순 계산 문제니까 로그 같은 경우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숫자예요. 계산을 잘하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계산 문제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2015년 3월 14일 사회복지 14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죠. 그쵸? 글이 많은 거잖아요. 자, 일단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고 나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방사선 입자가 보호막을 한 개 통과할 때마다 방사선 입자의 양은 직전의 5분의 1가 된다라고 하자. 자, 이거는 딱 끈을 읽읍시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A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개 통과할 때는 당연히 5분의 2A가 되겠지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 또 5분의 2니까 이제 보이시죠? 5분의 2에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n번째는 뭐가 됩니까? 5분의 2의 n제곱에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규칙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등비수열이네. 요 부분을 정리하자. 요것이 이제 n번 통과할 때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이때 방사선 잘못됐네. 방사선 입자의 양이 처음에 1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 100분의 1 이하니까 100분의 1 A 이거 이하니까 작다가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두 번째 해석했어.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에 글자 볼까요? 이럴 때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결국 n을 구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대로 합시다. 여기를 지우고 씩 다시 세울게요. 결국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보니까 요 자체를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A를 약분시키고 나면 이거 문제 푸는 거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n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상형 로고 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n을 구할 때 로고 취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양변에다가 상형 로그를 취합시다. 로그를 취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n 로그, 우리 지금 n 구하는 거야. 2 분의 5니까 마이너스 로그 5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요것이 작거나 같아. 로그 100분의 1은 얼마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고요. 우리 로그 5도 매우 중요한 숫자지.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쵸?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 되는 것 아시죠? 매우 기본적인 공식이죠? 자, 왜 그렇죠? 로그 2분의 10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니까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결국은 얘가 1 되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 똑같이 여기다가 0.3010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그쵸? 요 계산해가지고 n을 구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0.301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거 소수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놨으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n이 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가 나온답니다. 얘는 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럼 얘는 잘못 계산했나? 아, 그쵸. 5점 얼마 맞네. 그쵸?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6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계산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단순 계산 문제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문제 푼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로그 2의 2분의 7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할 때 식 나왔죠.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고요.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죠? 얘는 프로세스. 당연히 얘 결국 지표를 묻는 거잖아. 그쵸? 자, 로그 지표를 묻는 거니까 찾아내고, 자, 정확히 말하면 얘가 로그 2이기 때문에 지표라기보다는 로그 2이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의 범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공식이 뭐죠? 소수 부분. 얘는 그래서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정수 부분 구하고 원래 수에서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정수 부분은요. 잘 보세요. 2.7은 3.5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로그 2는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아하, 얘는 1점 얼마를 알 수 있죠. 아, 정수 부분이 1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 됐지?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이 1이야. 저 두 번째 이제 뭘 한다? 소수 부분을 구하자. 소수 부분. y는 이렇게 할까요? 얘를 x라고 하면 되죠. x니까. x는 1. 두 번째 y를 구합시다. y는 어떻게 한다? 원래 수에서 로그 1을 밑으로 한 2분의 7에서 정수 부분을 빼자. 1이니까 정수 부분은 로그 2의 2라고 되면 되겠죠. 마셔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4분의 7 되네. 4분의 7. 자, 요것이 소수 부분이야. y 끝났지. 이제 뭐랍니까? 마지막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자. 그럼 4분의 1의 x제곱은 그냥 1 돼버릴 것이고요. x가 1이니까 플러스 2의 로그 1을 밑으로 한 4분의 7 보이시죠? 또 공식 하나가 보이네요. 얘는 여기다가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로그에 대한 공식이 있죠. a의 로그 죄송합니다. b의 로그 a의 그 다음에 b라고 치면 왜 이러지? 이렇게 치면 요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죠. 요렇게. 그럼 그냥 뭐가 됩니까? 그냥 a가 되는 것이죠. b가 올라가면서 로그 b의 b는 없어져 버려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다. 4분의 7과 2를 교환을 시키면 얘는 그냥 4분의 7만 남는 것 아시겠지?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럼 정답은 또 두 개가 남아서 더하니까 2 되는 것을 4분의 8이니까요. 아시겠죠? 단순 계산 문제. 어떻게?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 정수 부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2015년도 서울시 문제고 요렇게 식이 나왔어요. 자릿수. 아, 키워드. 자릿수니까 결국은 뭘 찾는 거지? 그렇죠. 얘는 지표 찾는 거잖아요. 지표. 결국은 뭘 쳐야 됩니까? 상용 로그를 쳐야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프로세스는 상용 로그의 지표가 주어진 거잖아. 그쵸? 지표는 48자릿수란 수란 얘기는 47이란 얘기고 85자릿수란 얘기는 84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표는 항상 1 더해야 자릿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기본적인 공식이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A100을 먼저 상용 로그를 취하자. 그러면 로그 A에 100 될 것이고요. 100을 앞으로 당기면 100 로그 A가 되겠지. 얘의 지표가 47이야. 얘는 뭔 얘기죠? 정수 부분이 47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47보다는 크거나 같고 48보다는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정수 부분에 47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헷갈리면 적읍시다.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우스 로그 x가 있다고 쳐. 아, 미안합니다. x라 칩시다. 얘를 n이라고 쳐. 정수 부분이 n이야.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되죠? x는 당연히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47 이상, 48 미만 하면 얘는 여기에 대한 자릿수에 대한 의미를 말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요번에 b의 100 똑같이 할게요. 100 로그 b라고 적고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자. 얘는 84니까 84 이상 그 다음에 85 미만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뭘 하냐면요. A, B의 30제곱이야. 자, 얘는 뭘 말하지? 30 로그 A, B를 말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30 로그 A, B는 결국은 30 가로치고 로그 A 플러스 로그 B를 말하는 거잖아요. 얘 자릿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뭘 한다? 두 개를 더한다. 이해되시죠? 두 개를 더합시다. 자, 그래서 위에 사례를 이렇게 할게요. 더하는 거야. 더해. 자, 그러면은요, 얘는 131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100으로 묶이고, 로그 A 플러스 로그 B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얼마가 되니? 48 더하기 85는 133 되나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30이 필요하잖아. 30이 필요하니까 뭘 곱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100분의 30을 곱하면 돼요. 자, 100분의 30 곱하면 30만 남잖아.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이해되십니까? 100분의 30을 곱하란 말이야. 이걸 구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요 계산 문제니까 합시다. 요거 계산해야 돼, 계산. 일단 131 곱하기 30을 합시다. 131 곱하기 30을 해야 되겠죠. 3일은 3, 3, 3은 9, 3일은 3, 3930인데 100 나누니까 39.3이 됩니다. 얘는요. 얘는 30 곱하기 3 해가지고 3, 3은 9, 3, 3은 9, 3일은 3 나누기 100 하면 되면 39.9가 되네. 그치? 아하. 39.3 이상 39.9 미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의 지표가 39인 거 알겠습니까? 그죠? 요 39.3 정수 부분이 39.3과 39.9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39가 되겠지. 39. 얼마니까. 그럼 자릿수는 더하기 1 해가지고 40 자릿수라고 적으면 되겠죠. 조금 어렵네요. 좀 어렵네요. 그쵸? 이런 문제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요, 요렇게 문제 푸는 습관 잘 기르시고요. 자릿수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상용으로 취해가지고 지표를 찾는다는 것까지. 자, 오늘 마실게요.